콩나물. 콩나물에는 흔하지만 고전적인 무언가가 있습니다. 매끈이 먹어도 질리지 않는 게 콩나물일걸요. 2,000원어치만 사도 너희가 흡족하게 먹을 수 있는 밥상 한 켠 화끈하게 주목받은 적 없지만 꾸준히 자신의 존재감을 지켜온 콩나물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입니다. 상당히 운물은 맑고 자전거 한 대를 빌렸습니다. 그렇겠죠. 경치가 참 좋습니다 여기. 아이고. 전주천을 따라 가는 길이 참 좋습니다. 햇살도 바람도 적당합니다. 전주천을 따라가다 보면 남부시장이 나옵니다. 이제 찾았네 이제. 어? 네, 안녕하세요. 이 콩나물집을 이제 찾았어. 아이고. 네. 아이고 참 이뻐요. 부럽죠. 콩나물이요. 예. 근데 콩나물은 이익이 없다고 그러는데 여기 예. 이런 다른 걸 팔기 위해서 이건 그냥 중시내비죠. 중시내비로 예, 그냥 예. 주는 거다. 네. 이렇게 얘기해서 예, 그러니까 콩나물 팔면서 정육도 같이 하고 밥도 팔고 계란도 팔고 콩 하나에 노란 콩나물은 지나가는 손님들을 주인과 맺어주는 중시내비랍니다. 싸고 만들기 쉬운 콩나물에 발길을 멈춘 손님들이 이것저것 다른 것까지 사가기 때문이죠. 네. 아유 잘하시네요. 처음 하시는데. 잘하는 건 아니고 물장난이지 이게. 그래서 여름 내내 물장난 많이 했습니다. 100% 물로만 큽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드세요. 네, 그래 말이야. 네. 예. 콩나물 좀 사가세요. 콩나물 좀. 네네. 그냥 본전 나중에 막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버섯 제껴야 되겠네. 이거 안 됐어. 콩나물은 얼마 친다고 이제? 3,000원어치. 네. 3,000원치. 예, 3,000원치 드릴게요. 아, 그래요? 자, 아이고, 운동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콩나물 사러 오시는 거예요. 이야. 고맙습니다. 네, 잘 드세요. 아유, 실컷 잡수고 건강해지시겠어, 정말. 네. 고맙습니다. 저 때문에 산 거죠? 네. 네. 아이고, 고마우셔라. 가게 앞에 노란 대가리를 빼꼼히 내밀고 앉아 있으면 주문이 팍팍한 주부들이 발길을 멈춥니다. 괜찮아요? 동전 몇 개를 줘도 한 끼 식사를 차릴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혼자 세월을 비껴가 앉아 있는 유일한 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콩나물 무침을 하려면 그냥 즉석에서 이렇게 해서요. 간단하죠, 뭐. 콩나물 장사하니까 콩나물을 원 없이 먹어요. 점심 식사 시간. 가게 한켠에서 즉석 요리가 시작됩니다. 생콩나물에 물과 양파, 고춧가루를 넣어 바로 무침을 하는 겁니다. 콩나물을 따로 데쳐서 건지고 할 것도 없습니다. 콩나물을 뽑으면서 이건 맛있겠다 하는 생각이 절로 들어요. 이쁜 콩나물을 보면. 그러면 또 맛있게 생겼으면 또 한 조각씩 요만큼씩 또 빼갖고 가요. 그래서 또 바로 또 해서 먹어요. 네, 그랬어요. 네. 인터뷰 몇 마디 하는 사이에 벌써 콩나물 반찬이 다 됐습니다. 이게 콩나물 요리의 장점입니다. 매콤하고 고소한 향이 가게 안에 퍼집니다. 아삭한 식감에 고소한 콩맛, 매콤한 양념이 한데 어우러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말씀 듣고 여기 찾아왔습니다. 예. 그 오래되셨다고 여기? 예. 내가 16살에 나와갖고 지금 금년에가 80이에요. 청년이시네, 청년. 제일 많이 잡수는 게 뭐예요? 콩나물? 콩나물이죠 뭐 간단하게. 원래 그 시장 상인들은
바빠요. 장사다 막 오전에는. 네. 그러니까 11시나 10시 먹으려면 먼저 집으로 밥 먹으러 갈 시간도 없고 그게 그놈 하나 먹거나 이제 그렇게 하고 때우고. 전주 남부시장은 옛날부터 콩나물로 유명했습니다. 이곳에서 60년 장사를 했다는 성만용 사장님을 따라 남부시장의 콩나물 국밥을 먹어볼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양반. 사장님, 아니 이 시장의 아버지, 시장 아버지. 여기 콩나물 국밥 두 그릇만. 남부시장식 콩나물 국밥은 뚝배기에 끓이지 않습니다. 밥과 삶은 콩나물을 미리 끓여 놓은 뜨거운 콩나물 육수에 토렴해 놓습니다. 바쁜 상인들 후루룩 먹고 가 장사하란 뜻입니다. 계란은 국밥에 넣지 않고 술 안으로 내놓습니다. 주문하고 몇 분 지나지 않아서 한 그릇이 나옵니다. 마늘과 청양고추, 다진 김치가 국물과 어울렸습니다. 술 한잔 나서 있을 때 아침에 와서 이놈 하나 먹으면 거기 다 풀어지고 여기다 부셔서 여갖고 술 한 잔 걸친 다음 날 시장에서 먹는 콩나물 국밥은 또 하루를 나게 하는 힘이 됐을 겁니다. 술 안에 콩나물 국밥을 덜어먹는 맛이 부드럽군요. 전주 남부시장의 콩나물 국밥이 유명해진 건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콩나물이 유독 남부시장의 대명사가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남문으로 올라가서 남부시장으로 가는 길목인데 옛날에 아마 이렇게 다녔을까요? 저 아래 길을 통해서 다녔을 것 같은데. 남부시장이 콩나물로 유명해진 이유를 알려면 전주 남문을 알아야 합니다. 조선시대 전주는 전라북도의 물류 집산지였습니다. 전주의 남문, 서문, 북문, 동문 밖에는 특화된 시장들이 발달해 있었죠. 남문 밖은 곡물시장이었습니다. 콩은 그중 하나였죠. 남문시장에선 콩나물이 흔한 먹을거리였습니다. 남부시장은 그 역사를 잇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콩나물 음식은 어떻게 다른 지역에 알려졌을까요? 남부시장에서 그것이 콩나물 국밥이 생기게 된 것은 뭐냐면 그 각 지역에 있는 시장마다 전국 각지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보부상들이 있어요. 보부상들이 5일마다 한 번씩 옮겨 다니는 그런 시장이 형성될 때 외지에서 왔던 이 상인들이 밥을 먹으려면 시장 안에 있는 밥집에 가서 먹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때 밥집에 들었을 때 콩나물 국밥을 주로 많이 먹게 되고 또 콩나물로 만든 비빔밥도 먹게 되고 그래서 전주가 콩나물 국밥과 콩나물 비빔밥이 유명하게 된 것이죠.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 같지만 우린 긴 역사 위에 서 있습니다. 역사는 어떻게든 흔적을 남기고 우리 삶은 거기에 영향을 받죠. 조선시대 곡물시장이었던 남부시장이 지금 콩나물 국밥으로 유명해진 것처럼 말이죠. 새벽 4시 김문식 씨가 콩나물 공장 일을 시작합니다. 시간을 어기는 법이 없습니다. 아마 금년 내가 27살에 시작했으니까 금년가 67입니다. 한 40년 됐어요.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이거 콩을 이렇게 치워봐야 돼요. 콩을 이렇게 치우면 콩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만져보시면 이거 빠들빠들해요. 부럽지만 물컹물컹하지 않고 빠들빠들해요 이게. 콩나물 콩을 발화시키는 첫 과정. 물로 크지만 수분이 너무 많아도 안 됩니다.
40년의 노하우가 배어있는 김군식 씨의 후각과 촉각이 콩나물 성장에 필요한 최적의 환경을 찾아냅니다. 콩나물은 4시간에 한 번씩 물을 주어야 합니다. 자동화가 된 건 약 20년 전입니다. 예전엔 자다가도 일어나 물을 줘야 했죠. 김군식 씨는 일주일을 키워 콩나물을 팝니다. 콩나물 종류도 다양합니다. 아구찜, 무침, 또 국밥, 비빔밥 4종류가 나와요. 크기가 다 달라요? 크기가 달라요. 굵기도 다르고. 콩나물 요리가 다양해진 걸까요? 사람들의 입맛이 까다로워진 걸까요? 콩나물도 업그레이드가 되어갑니다. 콩나물 콩도 변했습니다. 국산 콩은 찾아보기 힘들죠. 중국산 콩으로 예전 맛을 내려니 연구가 필요했습니다. 이 콩은 아주 강태, 아주 강한 콩이야. 이게 강한 콩인데 이만치 썩어 씌워져. 그러면 물이 아무리 세게 떨어져도 이거 카바를 해주거든. 그걸 내가 개발을 한 거야 이게. 비싸고 단단한 콩을 그 위에 한 줌씩 더 뿌려줍니다. 그 하중을 받으면서 올라오려 애쓰다가 더 맛있어진다고 합니다. 내가 안 가르쳐주는 건데 이게 내 노하우인데. 그래요? 보통 다른 데는 다 하나만 넣나 보죠? 그렇지. 그냥 한꺼번에 막 저기인데 나는 지금 콩 안 칠 때 이렇게 안 치거든. 네, 오늘 비싼 비법 하나 알았습니다. 중국산 콩으로 예전 맛을 내려니 연구를 할 밖에. 남편이 콩나물에 미쳐 산 40년 동안 옆에 있던 아내도 도가 튀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닭튀김이죠, 닭튀김. 닭튀김. 닭튀김? 네. 뭘 닭튀김이야? 콩나물이 똑같이 자라라고, 똑같이 올라오라고. 그래 놓으면 막 질고 자르고 하잖아요. 근데 똑같이 올라오잖아. 손을 10번 되면 10번 좋아지고 5번 되면 5번 좋아지고 하는 게 바로 콩나물. 김군식 씨가 배달 준비를 하는 사이 아내는 아침을 만듭니다. 남편의 아침 식사는 항상 같습니다. 피문어와 찹쌀과 뱃살 섞어 놓고 콩나물을 푸짐하게 올리면 끝입니다. 겨울엔 연탄불에, 여름엔 가스불에 앉혀 끓이면 김군식 씨가 40년을 하루같이 먹어온 콩나물 죽이 됩니다. 콩나물 공장 40년, 참 고달팠습니다. 콩나물을 매일 저렇게 실어야 한 게, 그게 혼자는 못 오잖아요. 근데 생전 어디 놀러도 못 가요. 자고 오들 못 오는 게. 친정아버지 생신이나 한가이나 돌아오시면 단일 갔다 단일 정신만 먹고 오는 거예요. 콩나물 공장 지금 40년을 했는데 하나마 중에서 제가 제일 큰 딸이거든요. 친정 사료밤을 못 자고. 왜 하필 콩나물 공장인가? 자문도 많이 했습니다. 부부의 고향은 전주가 아닙니다. 남편이 전주 콩나물 맛에 반해서 소 한 마리 주고 공장을 살 때만 해도 40년을 계속할 줄 몰랐습니다. 돌아보면 참 무던한 인생이었습니다. 콩나물을 조금 넣구만. 콩나물은 내도 많이 넣으란 게. 이 콩나물
중요한 거는 콩나물 아니면 콩나물 공장 아니면 어떻게 만들고 제일 콩나물 만들고 아파도요 몸이 아파도 콩나물 죽을 딴 죽은 안 끼. 콩나물 죽만 끼려. 그러면 잡혀. 딴 죽은 안 끼. 뭐다요 콩나물 장사가 저렇게 콩나물 좋아하는 사람 처음 봤다고 그래요. 계속 안 질려 하도 그냥 먹었으니까. 그리고 그래 이제 그렇게 술을 먹고 그러더라도 그냥 아침에 꼭 먹고 나가니까 뭐 이게 술을 그렇게 많이 먹고 친구들 난 못 따라와 술 먹는데 내일이나 모레나 담궈야 한다고 봤거든요. 저 콩나물. 김문식 씨가 거래처에 콩나물을 배달하기 위해 집을 나섭니다. 새벽 짙은 어둠 속입니다. 오전 10시까지 약 30곳에 콩나물을 배달해야 합니다. 뭐 수십 년 동안 해라도 이렇게 딱 놔두고 이게 그냥 가면 돼. 일주일 동안 계속 이렇게 놔두고 나 토요일이라 수금해. 콩나물을 이 집 저 집 내려놓다 보면은 어느새 전주 도심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40년을 하루같이 전주 시내를 누볐습니다. 전주의 풍경도 식당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나마 변하지 않은 건 콩나물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똑같은 콩에 가서 콩나물을 질고 가지고 오고 전주에서 그 콩나물을 이렇게 질고 보고 그래가지고 똑같이 이거 실험을 해봤습니다. 삶아서 한번 먹어봤어요. 확실히 맛이 다릅니다. 그 조화가 그 전주의 콩나물하고 물하고 아주 조화가 아주 맞췄다고 볼까요? 예전엔 전주천을 따라 콩나물 공장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전주 콩나물 맛이 좋다고 하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자는 물이 좋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분석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전주가 다른 지역보다 콩나물을 많이 재배하긴 한 것 같습니다. 전주는 특별히 산관부와 그 들녘에서 나오는 콩이 많이 생산이 됐어요. 그 콩이 많이 생산이 되는 뿐만 아니라 전주 시내에는 우물이 많이 발달이 되었고 집집마다 우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물물과 콩이 만나니까 콩나물이 되죠. 그래서 콩나물을 집집마다 길러서 먹었거든요. 전주는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물산이 풍부했고 자연재해도 적었죠. 그 시절 콩나물은 사 먹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집이나 길러 먹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된 일에 녹초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내는 점심 식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또 콩나물이군요. 먹는 사람이 안 질려 하니 만드는 사람이 별 수 있겠습니까? 자꾸 뚜껑을 열어놔야지 닫아놓으면 물컹물컹 해버려. 열어놓고 삶아야 싹 저 콩나물에 싸그라싸그라 그래. 콩나물을 어떻게 요리해야 하는지 아내도 박사가 다 됐습니다. 부창부수입니다. 오늘 메뉴는 콩나물 비빔밥입니다. 김군식 씨 아내는 데친 콩나물을 찬물에 넣지 않고 그냥 식힙니다. 이유가 있답니다. 만나물은 다 식혀주잖아. 근데 식당에서는 아마 비우면 막 그래 갖고. 그래서 간간해라라고 실는 거지 지금. 식당에서는 이게 그대로 있으라고. 근데 우리는 바로 먹은 게 안 담가나 생겨. 여름에도 안 담가.
비빔밥 양념장을 만듭니다. 계량할 것도 없이 척척 넣습니다. 눈대중, 손대중이 티스푼보다 더 정확합니다. 콩나물을 무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노하우란 이런 것일까요? 남편은 콩나물을 키우기 위해 전국 곳곳의 콩나물 맛을 다 보고 다녔습니다. 참 극성스러웠죠. 그 옆을 지키는 일이 어디 쉬웠겠습니까? 그 세월 모두 지내고 보니 아내에게도 아내만의 맛이 생긴 거죠. 옛날부터 전주 하면은 전주 콩나물이야. 콩나물 하면 전주. 그러는데 원래 전주에 외부 사람들이 이렇게 딱 오시면은 전주하고 콩나물 비빔밥 맛있어. 원래 이렇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콩나물 국밥이야. 지금은 가만보니까 전주 비빔밥이 그냥 무조건 전주 비빔밥. 진짜 이 소리를 들을 때는 남자는 섭섭해요. 무슨 말만 하면 콩나물 이야기입니다. 전주 비빔밥이 아니라 전주 콩나물 비빔밥 한번 먹어봐야겠습니다. 전주 천의 아이들은 아직 여름입니다. 다른 식재료도 많은데 유독이 콩나물에 대한 희구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 읽어드릴게요. 콩나물은 서서 키가 큰다. 김성옥 씨 시입니다. 콩나물이 그렇다. 대개 머리가 위로 올라가면서 키 크는 것과 달리 발을 뻗으며 키가 큽니다. 하늘을 넘보지 않고도 할 일을 다 하는 셈이다. 단순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법을 깨친 수도승처럼 담담하고 단호하게 발을 뻗는다. 콩나물은 서서 키가 큽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콩밭을 발견했습니다. 콩밭 참 오래간만에 봅니다. 아유, 많이 들렸습니다. 예전에는 콩밭 보기가 어렵지 않았는데 지금은 귀한 풍경이 되었죠. 가을 바람이 설설 불면 금방 있겠죠. 우리나라 콩 자급률은 15% 안팎이라고 합니다. 국산 콩나물이 없는 이유죠. 값싼 중국산에 밀려 가격 경쟁력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뭐 뿌리신 거예요 이게? 결실용 영양제요. 잘 연결하라고. 이성욱 씨는 5년 전부터 전주에서 콩나물용 콩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전주 콩나물이 중국산으로 키워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였죠. 13명이 뜻을 모아 시작한 것이 이제는 136명으로 늘었습니다. 전주는 전주 콩나물조합하고 우리 콩 영농조합하고 결속이 돼가지고 생산에서 가공까지 지역 생산품을 가지고 콩나물을 길러서 전주는 물론이고 전국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200톤, 100헥타르에서 친환경으로 콩을 재배해 콩나물을 만듭니다. 전주의 콩나물 공장 사장들이 모여 세운 법인체입니다. 처음에는 판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또 키우는 데 있어서 특히 그 원료 공급이 원활치 못해가지고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콩들을 전부 다 안 키우고 있다가 갑자기 키우려고 하니까 그 콩이 잘 자라질 않아서 그 콩의 품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처음에는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지금은 아주 그 기술들이 그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기술을 많이 습득을 해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좋은 콩으로 지금 생산하고 있고. 이 콩나물들은 전주시청의 지원을 받아 아이들 학교 급식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비싼 탓이죠. 우리 아내 저 처제. 아 그렇습니다. 그럼 다 같이 계세요? 아니 주로 사는 곳은 다 다르죠. 근데 이 전주 근교에 효자동, 우리 처제는 효자동, 여기는 삼천동. 여동생까지 부른 것을 보니 오늘은 아내가 작정을 하고 콩나물 요리를 만들 건가 봅니다. 여름에는 한 5일이면 길러지고요. 겨울에는 한 10일 기르면 되고요. 바쁜 농사 일에 키워둔 콩나물을 먹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뿌리가 나왔어. 물을 너무 많이 줬나 봐. 과유불급입니다. 송순자 씨는 남편이 재배한 콩으로 집에서 콩나물을 길러 먹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생각하면 할머니가 이렇게 머리맡에다가 시루를 이렇게 콩나물을 길러서 쌀이 없으니까 쌀을 조금만 넣고 콩나물을 많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막 쓱쓱 비벼 먹던 그런 생각이 나죠. 시집을 오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이렇게 항상 이것을 저기 머리맡에다 우묵에다 놓고 기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보고 배워서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니 생각이 음식 만들 때마다 간절해요. 전주로 시집와 시어머니가 기르던 콩나물 맛에 익숙해진 며느리는 여전히 콩나물을 길러 먹습니다. 어머니 누구세요 또? 예, 내 밑에 동생이에요. 아래 동생. 언니가 나 전주에 학교 다닐 때 저기 밥 굶고 다닌다고 와가지고 밥 해주다가 형부하고 만났어요. 아 그래요? 언니의 중신애비 역할을 한 여동생은 콩나물 잡채를 잘합니다. 콩나물 잡채에 들어갈 콩나물은 머리와 뿌리를 떼야 합니다. 옛날에는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이런 콩나물 잡채 같은 거는 명절 때나 결혼식 할 때 이런 걸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나 그런 때나 해 먹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이걸 잘 안 해 먹더라고요. 콩나물 잡채. 사실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아, 이건 뭔가요? 이게 넣으면은 사과 향이 나와요. 하하, 사과 말린 거군요. 먹다 남은 사과를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데친 콩나물을 준비한 채소와 섞어 양념을 하면 됩니다. 콩나물 잡채는 매콤하고 새콤하게 하는 게 관건이죠. 새콤다니까. 그럼요. 엄마 같은 언니. 이해도 많고요. 동생들 다 거느리고. 그리고 욕심이 없어요. 우리 언니는 다른 저기보다 식구들보다. 진짜 엄마 같은 언니. 딸이랑은 잘 됐는데. 여동생들 뒷바라지하면서 모두 전주에 정착시켰습니다. 언니가 요리를 한다면 한 걸음에 달려와 돕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주에서는 돼지 김치찌개에도 콩나물이 들어갑니다. 양념한 돼지고기와 잘 익은 김치를 넣는군요. 여기다 콩나물
네, 그리고 콩나물을 가득 얹습니다. 이렇게 해서 끓이면 콩나물 돼지 김치찌개가 만들어집니다. 콩나물은 무엇과도 충돌하지 않고 잘 섞여 제 본분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콩나물이야말로 큰언니가 아닌가 합니다. 널찍한 다시마를 밥솥 아래 깔고 쌀을 얹습니다. 콩나물밥을 하려나 봅니다. 이건 참 제가 좋아하는 것 중 하나인데요. 콩나물밥이 완성됐습니다. 밥은 콩나물의 수분을 먹었고 콩나물은 쌀의 단맛을 입었습니다. 부추와 쇠고기 볶은 것을 고명으로 얹고 양념장을 넣었습니다. 옛날 콩나물밥은 부족한 쌀로 여럿이 배를 불려야 했을 때 어머니들이 만들곤 했던 음식입니다. 그때의 음식은 간장 한 수저에 비벼도 참 맛이 있었습니다. 언니 따라 전주에 온 동생들은 콩재배를 하는 형부 덕에 제대로 된 콩나물 맛을 알았습니다. 자한이라고 했었으니까 먹어봐. 맛있네. 이 전 세계에서요 콩나물을 먹는 나라는 극히 드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숙주나물을 먹죠. 왜 유독 우리나라에서만이 콩나물을 많이 먹었는지 그걸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콩나물은 음식 재료이기 이전에 약재였다는 겁니다. 사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콩나물이 한약재 중 하나였다는 것을 말이죠. 약재로 쓰이는 콩나물은 말려서 사용을 한답니다. 이를 대두황곤이라 부릅니다. 한약 구급방을 보면 이 대두황곤이 우황청심원을 만드는 31가지 약재 중 하나일 정도로 중요한 것이었더군요. 위장의 저결이라 하면 우리가 술이라든지 아주 매운 음식,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위장에 쌓이는 열을 저결이라고 합니다. 그 저결을 풀어주는 대표적인 약재가 대두황곤입니다. 그래서 해장국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네, 전주에서 콩나물 음식을 공부하다가 문득 막걸리 한 잔이 생각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느 집으로 갔으면 좋을까? 막걸리 골목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목이나 축일까 합니다. 낯선 도시에서 여행 중 막걸리 한 잔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여기 앉아서 막걸리 한 잔 주시오.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바랍니다. 안주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혼자 여행하는 사람에게는 과분한 상입니다. 사실 콩나물 무침에 간단히 한잔하고 싶었는데 정신 바짝 차리자라니 술을 술술 부르겠습니다. 콩나물 안주는 손님들이 많이 찾아요? 전주의 분들은 콩나물을 일상 접하기 때문에 보편화된 음식이라고 생각하니까 많이 찾지는 않고요. 네. 객지에서 오는 손님들은 그 맛을 보기 위해서 이제 주문을 하면은 즉석에서 주방에서 무쳐서 그날 드립니다. 서울서는 막걸리 마시면서 이렇게 콩나물 안주를 안 먹는 것 같아요. 전주에 막걸리 골목이 많은 건 콩나물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콩나물로 해장을 하면 되니 좀 과물해도 뒷배가 든든한 거죠.
콩나물국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해장국의 대명사입니다. 모두가 콩나물에 든 아스파라긴산이라는 성분 때문이죠. 콩나물국을 드시게 되면 콩나물에 있는 아스파라긴산이 알코올 분해 효소의 작용을 활발하게 해서 숙취 해소를 돕습니다. 또한 콩나물에는 수분이 풍부하고 비타민C와 단백질이 있어서 숙취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콩나물은 숙주보다도 아스파라긴산이 많습니다. 해장국의 대명사라 불릴만 하죠. 이색적인 전주 콩나물 요리를 찾던 중 우순독 씨를 알게 됐습니다. 우순독 씨는 콩나물 요리 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아 주목을 받았습니다. 흔하고 싸고 평범한 재료인 콩나물은 사실 여기저기 쉽게 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요리는 한정돼 있죠. 콩나물 전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전주 지역에서는 아는 분들도 있는 음식이지만 객지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콩나물 전 드셔보셨나요? 다른 전은 다 무쳐 먹거든요. 그런데 콩나물로 전을 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기는 가장 쉬운 건데 하지를 않고 있잖아요. 우순독 씨가 이번에는 좀 더 색다른 걸 보여주겠답니다. 콩나물을 제법 오래 삶네요. 콩나물 물김치 하면 우리가 콩나물 국물을 다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한 10분 정도를 삶게 되면 콩나물이 많이 물러지면서 삶아지면서 육수가 진한 육수가 만들어지죠. 콩나물 삶은 물을 큰 그릇에 부어 식힙니다. 콩나물 물김치에 물격화를 할 겁니다. 여기에 배즙이 들어가는군요. 콩나물 육수에 배즙, 홍고추, 대파, 무, 마늘을 넣고 대가리와 뿌리를 손질한 생콩나물을 넣습니다. 생콩나물로 물김치를 담으려고 하니까 그 과정이 발효시키는 과정이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누구나 다 해먹을 수 있고요. 선생님 얼마나 실패하셨어요? 저요? 한 몇 번 실패했어요. 콩나물은 가열할수록 중요한 영양분이 날아갑니다. 콩나물 물김치는 그런 면에서 매우 이상적인 음식이라고 할 수 있죠. 콩나물은 다양한 찜 요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재료입니다. 주 재료를 돋보이게 하는 매우 훌륭한 조연인 거죠. 특히 아귀찜에서 콩나물의 역할은 독보적입니다. 아귀를 삶은 물로 양념장을 만듭니다. 콩나물이 들어가야 진정한 아귀찜이 완성됩니다. 아이고. 콩나물 없이 아귀만 있다면 어떨까요? 먹음직스러움, 이 느낌이 살까요? 늘 곁에 있지만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 콩나물이 딱 그런 사람 같습니다. 콩나물로 전을 했어요. 처음 봤어요. 처음 봤죠? 네. 예를 들어서 다른 재료는 10,000원이 든다면 콩나물은 2,000원어치만 사도 너희가 흡족하게 먹을 수 있는 요리가 만들어지잖아요. 나는 이게 맛있더라. 나는 쫄깃거리고. 문화는 공감에서 나옵니다. 음식은 사소한 삶의 일부분인 것 같지만 공감대가 매우 넓죠. 문학작품에서 음식이 인용되는 건 그 때문입니다. 전주는 소설 혼불의 작가 최명희의 고향입니다.
최명희 문학관에 가보니 전주를 찾은 외국인들이 열심히 설명을 듣고 있더군요. 혼불을 읽은 지가 참 오래됐습니다. 오래전에 읽어서 가물가물합니다. 최명희 작가가 혼불에서 전주 콩나물에 대해 쓴 부분이 있었나 싶어서요. 문학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네, 있더군요. 그 대목을 찾아 읽어보았습니다. 물이 저런 영득하여 이건 물로 기른 콩나물 역시 사정골 인상적인 구절이 있더군요. 기샘 콩나물과 더불어 부성 인근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구성 없이 막대기처럼 자라 뻗치지 않고 잔뿌리 터럭 하나 닳지 않으면서 작달막하고 통통하며 고소한 전주 콩나물. 그냥 이렇게 읽으면 옛날이 떠오르게 콩나물 그림, 콩나물 키우는 어머니 손까지 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목관문을 찍어내던 자리. 작가들이 콩나물을 문학 작품에 쓰는 것은 콩나물이 갖고 있는 정서 때문인 것 같습니다.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랑 닮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직립의 삶 이골났다. 때 빼고 광낸 후 플라스틱 바구니에 동서남북 사방팔방 자유분방하게 누웠는데 토실토실하고 배곡같이 흰 내 몸 양념해서 버물버물 한 접시가 맛깔스럽다. 자, 여러분들 콩나물국이 가장 쉬운 것 같죠? 네. 어려워요. 그런데 제일 어려워요. 자, 콩나물은 넣고 3분 안에 끝내야 돼요. 자, 콩나물은 매매 끓이면 콩나물에 좋은 영양소를 싹 버리고 먹는다. 그죠? 처음부터 다 넣고 여기 소금을 넣어요. 자, 한 수저 넣었어요. 보세요. 다문화 가정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유유순 씨가 콩나물국 끓이기를 가르칩니다. 유유순 씨 말대로 쉬운 것 같지만 막상 끓여보면 그 맛이 잘 나지 않는 게 바로 콩나물국이죠. 왜 시원한 맛이 안 날까 싶은 분들은 지금부터 주목해 들어주십시오. 자, 이 마늘 넣는 순간이 그냥 이렇게 한 바퀴만 돌리고 그러죠? 자, 이렇게 했는데 이 파 끓일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죠, 여러분들이. 네. 자, 근데 저는 지금 넣었어요. 뚜껑 덮고 끓일 거예요. 콩나물국 잘 끓이는 방법은 끓이지 않는 겁니다. 파마늘 넣고 그냥 불을 끄는 게 비법입니다. 진짜 뭐 그래요. 처음에부터 뭐 콩나물, 마늘 그런 거 다 넣고 국은 다 넣고 계속 끓여요. 한 10분 정도 끓여다가 진짜 그때는 맛이 없어요. 콩나물을 푹 우려야겠다는 생각을 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중국에서는 콩나물을 어떻게 요리를 할까요? 콩나물가 꼬리가 없어요. 머리만 있어요. 이만큼 이 정도. 우리 이 정도 먹어요. 이렇게 기근은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콩나물보다 느티나물? 숙주나물과 느티나물 그쪽을 많이 먹어요. 볶아서. 중국과 일본, 한국의 음식은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콩나물만 봐도 그렇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주부들이 한국에 시집와 애를 먹는 것도 음식 부분일 겁니다. 다문화 가정 약 15만 시대. 한국인의 밥상은 이들 손에 달려있기도 합니다. 유유순 씨가 굳이 무료 음식 강좌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와, 맛있다. 진짜요? 간도 진짜 잘했다. 자, 먹어봐. 그지?
네. 맛있지? 이번엔 만두를 만듭니다. 데친 콩나물을 곱게 다집니다. 만두 속에 넣을 겁니다. 노란 빛깔이 도네요. 다문화 가정의 주부들이 콩나물 만두를 만듭니다. 크고 작은 역사의 굴곡 속에 한국인의 밥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밥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주부들은 그 변화의 한 축에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조차도 오늘 처음 본 이 콩나물 만두가 수십 년 후에는 전주 콩나물의 대표 음식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죠. 음식을 지금 배우세요? 어머니한테? 그냥 전문적으로 배우는 건 아니고요. 이제 큰일 있을 때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집에서 먹을 때라도 팁 같은 거 많이 가르쳐 주세요.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가르치겠다고 마음 먹은 것 같아요. 배우겠다고. 특히 콩나물국 끓일 때는 마늘을 이렇게 칼등으로 줘서야 맛있어요. 칼등으로 이게 안 되던데요. 이것도 기술이에요. 칼등으로 안 돼요, 잘. 아이고, 이거 봐요. 한국의 며느리들은 모두가 바쁩니다. 음식할 시간이 없죠. 전주 토박이들 사이에서 전주 음식의 명이라 불리는 유유순 씨 며느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음식 잘하는 시어머니 곁에서 오히려 음식 솜씨가 늘지 않았습니다. 유유순 씨는 그런 며느리에게 이제는 뭔가 가르쳐줄 생각입니다. 오늘 메뉴는 콩나물 냉채입니다. 콩나물 되게 많이 드신 것 같아요. 첫째 가격이 싸고요. 두 번째는 편하고 먹기 좋아요. 그래서 콩나물을 많이 쓰죠. 아마 매끈이 먹어도 질리지 않는 게 콩나물일걸요. 네. 냉채 맛을 좌우하는 것은 소스입니다. 생강을 넣습니다. 석류에게 생강과 참기름, 포도씨유를 넣고 소스를 만듭니다. 자, 또 여기다가 우리 어린아이들이 좀 더 맛있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땅콩버터나 또 마요네즈를 넣으면 완전 맛이 또 달라지겠지. 더덕에 참기름을 바르고 콩나물과 채소에 소스를 얹으면 냉채가 됩니다. 요리하다 남은 콩나물과 채소를 가지고 응용할 수 있는 요리죠. 생각하는 게 어렵지 하는 건 금방입니다. 유유순 씨는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올해로 90살이 되셨습니다. 유유순 씨의 음식 솜씨는 친정어머니에게서 나온 겁니다. 어머니 두고 이 국물만 조금만 드셔. 우리 어머니가 못하는 게 없어요. 바느질도 기가 막히게 해요. 못이옷도 날아가게 하시고 음식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죠. 이제 우리들이 큰 소리 치면 속으로 아이고 가짜는 것들 이렇게 봐줄 수가 없다고. 나한테 백성게 나보다 무슨지. 콩나물국 어떻게 끓여야 돼요? 엄마가 그랬잖아. 찬물에다 소금을 넣어갖고 간을 보고 물부터 끓이갖고 팔팔 끓는 때 탕을 갖고 그냥 풀을 넣으면 만나요. 역시 항상 먹어봐도 엄마가 가르쳐주니 콩나물국이 나는 절로 좋더라. 응? 아니, 맛있는 재료로 맛있게 만드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콩나물같이 아주 평범한 재료로 그 맛을 낸다는 것 자체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산하려면은 지금 어려운 것 같은데요. 한 10년까지는 어머님이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잘할 거예요. 음식을 만드는 일은 사람에 대한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며느리가 예순을 넘으면 전주의 콩나물 밥상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그때 우리는 또 어떤 언어로 콩나물을 말할까요? 콩나물은 허공에 기둥 하나 밀어 올리다가 쇠기 전에 머리통을 버린다. 참 좋다. 쓰라린 새벽, 꽃도 열매도 없는 기둥들이 제 몸을 우려내어 맑은 국물이 된다는 것. 좋다 참. 좋은 끝장이다.